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코로나 다시 퍼지자 네이버 10%, 카카오 13% 껑충 올랐다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다시 뛴다. 이번에 구체화된 언택트다. 인터넷 쇼핑을 기반으로 페이를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두 기업의 3분기 평균 예상 영업이익도 상향 조정 흐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어제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번 주 시총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언택트 대표주의 상승세에는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또 큰 영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에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왔고요. 그 안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거셌다고 하는데요. 네, 외국인들 8월 달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동향들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네. 2위가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집콕 시대에 또 가전이 부각을 받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카카오, 네이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또 잘 시류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주들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SK텔레콤도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언택트주의 수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경향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8월 달에 약간 관망이 좀 뚜렷한 가운데 그래도 언택트 대표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데 어떤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순매도를 했던 상위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현대차가 순매도 상위로 들어와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그러다 보니까 약간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앞서갔다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은 대응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차, SK하이닉스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인데 오히려 언택트 쪽을 관심을 갖고 컨택트 쪽은 약간 비중이 좀 줄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8월 달에 외국인들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외국인의 이런 순매도, 순매수 동향을 보니까 정말로 뭔가 8월에는 언택트 쪽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이번 주에 네이버도 시총에서 3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카카오도 지금 8위로 올라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죠, 지금.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삼성전자는 굳건하게 1위를 보이고 있지만은 한 2위부터 5위까지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50조 원대에서 거의 키 맞추기 싸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제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전통적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2위를 이 세 종목들이 다 노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주라고 하는 네이버와 어떤 카카오가 강세를 가고 있는 대표적인 배경들은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어떤 부지기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IT 기업들이 벌써 3, 4년째 주도를 하면서 시장이 끌고 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스닥의 전반적인 강세를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국내는 그런 비슷한 회사들이 없을까라고 고개를 돌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들이 이 두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비중을 늘려가면서 추세를 맞춰간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저금리 기조가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성장주가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어지는데 하지만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반응을 합니다. 장기금리가 올라오다 보면은 살짝 어떤 저금리 기조 쪽에 올려갔던 이제 성장주들이 약간 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게 가장 또 대표적인 요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기준을 봤었을 때 당연히 성장세를 보이는 건 맞다라는 관점들인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 올해 순이익이 한 8천억대, 그래 100% 이상 늘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은 1조 원까지 늘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시총이 벌써 55조 원대입니다. 그러면 거의 PR로 계산하게 되면 내년까지 봤었을 때 50배 정도까지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카카오도 올해 흑자전환에서 4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또 5,700억대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5천억대 이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년 기준으로 가게 되면 지금 시총이 36조 원이라고 보게 되면 한 어떤 70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수치죠.
내년 기준입니다. 올해가 네.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싸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주가다라는 관점들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컨택트가 아닌 언택트주 시대 쪽에서 가장 또 대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올랐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방향성은 상승은 맞다. 하지만은 속도는 계속 조절을 하면서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주가를 보면 정말 아마 몇 달 전에 그 가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네. 정말 진짜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뭐 셀트리온,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이렇게 네. 5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SK텔레콤도 좀 눈에 띄어요. 사실 SK텔레콤이 그간의 그 아주 코스피의 강세 속에서도 사실은 좀 횡보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좀 SK텔레콤이 이렇게 뛰는 모습, 역시 외국인의 힘이 작용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통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언택트 쪽의 수혜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집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 트래픽이라고 하는, 즉 데이터 사용량이 모바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통신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통신사의 영향이 그 가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통신사는 상대적으로 지금 요금제가 정액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계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혜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를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살짝 어떤 투자를 더 해야 되는 부담도 있다는 쪽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요금제는 정부 규제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실적의 수혜를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상대적으로 5G 관련된 쪽이 지금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또 기대 요인들이 높아가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물론 통신사 입장입니다만 네. 소비자는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또 마케팅 비용도 생각보다 좀 감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5G 관련된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네. 이를 이제 좀 비싼 요금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어떤 추가적인 투자와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라는 예.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실적으로는 작년에 부진했다가 올해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순이익이 한 1조 4천억까지 SK텔레콤은 전망을 하다 보니까 한 70% 이상 늘어나죠. 내년 같은 경우는 2조 원대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 성장에 대한 흐름들, 통신사에 대해서 성장이라고 보긴 좀 힘들겠지만은 네. 그래도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가장 더 중요한 사실은 시장에 좀 소외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부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SK텔레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와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팔아서 나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순매수로 바뀌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일단 8월 달부터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어느 정도 저점대에서 반등을 했다는 관점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지금 급격하게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일단 비워준 거를 좀 채워야 되겠죠. 그럼 주가는 반응할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열 수 있겠다라고 그러네요. 바라보고 지금 있고요. 화면상에서 보라색 선, 얇은 선이 이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인데 맞습니다. 그게 계속 낮아지는 과정에서는 역시 빨간색 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이다가 네. 지금 끝부분에서 보라색 선이 반등을 하니까 빨간색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군요.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럼 여기서 멈추겠느냐라는 부분보다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다시 비중을 계속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면 지난번에 하락했던 어떤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한 28만 원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하반기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언택트주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뜻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고민은 되실 텐데 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실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언택트주 중에 좀 관심을 둘 만한 관심주를 추천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언택트 쪽과 함께 또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2위로 눈에 띄는 종목이 LG전자입니다. 그렇죠. 네, LG전자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가전의 대명사 그리고 또 스마트폰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왜 살까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언택트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집에 오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고 있던 TV 바꾸고 싶습니다. 요즘 또 고화질 대형 TV가 나오게 되면 살짝 또 주문착오로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안방에 TV가 있는데, 거실에 TV가 있는데 안방에 TV를 또 누워서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기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 가전 쪽에 대한 TV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계속 꾸준히 증가한다는데 실적 흐름들이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또 TV 패널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도 같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LG전자의 VC세라고 하는 전장사업부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내는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 LG그룹 쪽에서 LG화학이 어떤 2차 전지 쪽으로 부각을 내고 있는 상황 쪽에서 LG그룹 모두가 이런 어떤 전기차 관련된 그리고 특히 어떤 친환경차 관련된 쪽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성장세 속에서 어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과거 어떤 오스트리아의 조명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전장 부품으로 바꿨던 만큼 오스트리아의 기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럽 쪽의 전기차 관련된 쪽에 어떤 수주를 받을 그리고 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근거를 마련했죠.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전장 사업부가 흑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 LG전자의 어떤 신성장 동력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가전을 잘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렌탈 쪽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계정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의 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사업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일단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실적 동향을 봤을 때 2018년도가 가장 좋았었고요. 이 작년은 조금 주춤했지만은 올해 다시 2018년도에 근접하는 실적까지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안 꺾이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3조 원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기적인 관점 쪽으로 봤을 때 LG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저항권을 보게 되면 아마 한 12만 원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수급적인 동향들과 실적 흐름들을 체크해봐야 되겠지만은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12만 원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9천 원대로 대응하시면서 최근의 추세 흐름들 계속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서 언택트주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